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십상시의 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지 최악의 난 십상시입니다.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요. 삼국지의 시작점인 십상시의 난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투쟁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비극적 역사를 보여줍니다. 1년의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범죄에 속하며 이것이 내 삶과 심각한 조직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이 상황을 현대적 관점의 현실 사례와 개선 방안을 공학도의 시선으로 대부하고 최적화해 봅니다. 영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조정을 장악한 황간, 근섭과 장량 세력의 발로입니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권을 주고 내관 매직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영제가 가장 신임한 상군 교유로 십상시와는 별개로 영제의 직속 무력을 통제하며 황태자 유협을 옹립하려던 핵심 인물입니다. 하진의 동생으로 영제의 황후가 되어 왕자 유변의 어머니가 됩니다. 대장 군직에 오르며 외척 세력의 정점에 섭니다. 이들은 황건의 배우가 되어 십상시와 근석의 독주를 견제하는 정치적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근석은 하진을 제거하고 황자 유협을 옹립하려 했으나 하진은 이를 미리 탐지하고 황자 유변을 즉위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근석은 하진에 의해 제거됩니다. 하진은 십상시를 척결하기 위해 외부 군벌을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서 역설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하진의 동생인 하태우는 황관들을 완전히 숙청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국정을 운영해온 황관들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행정적 공백과 내부 권력 구도의 붕괴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갈등이라는 진동을 흡수하여 상쇄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조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에너지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동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하태후의 신중론은 하진의 무리한 강경책이 가져올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려 했던 공학적 안전병과 같습니다. 십상시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태우를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하태후의 신임을 얻어 하진의 강경한 숙청 의지를 꺾으려 시도합니다. 하진이 자신의 여동생인 하후의 뜻과 달리 무력을 앞세워 황관을 압박하자 궁지에 몰린 장량 등 십상시는 하진을 궁궐로 유인해 암살합니다. 왜 이들의 관계가 한나라 몰락의 시초인가? 십상시 조정대 부패의 핵심은 하진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몰락과 군벌시대의 서막을 스스로 열게 됩니다. 근석 영제의 마지막 보루는
하진을 죽이려다 오히려 하진에게 제거당하며 하진의 권력 독주를 방치합니다. 외척 세력 황한을 척결하려다 오히려 외부 무력을 불러들여 스스로를 파멸과 제국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결국 황실의 안녕을 위해 서로를 제거하려 했던 황관과 외척의 투쟁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분벌에게 조정 전체를 바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성공의 정점에서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인계점의 오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성취와 교만의 상관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성취와 교만이 시작됩니다. 2년이 흐르고 난 지금은 권력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점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십상시는 교만의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성취와 교만의 교착점에서 침몰의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취도 실종이 최고의 바닥으로 떨어지며 완전 몰락을 표시합니다. 결국 성공의 정점은 끝이 아니라 데이터 오류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인계점입니다. 십상시는 성공을 숙청의 도구로 썼지만 고수는 성공을 성장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완만한 상승이었으나 몰락 때도 제로에 수렴되었으며 전성기에 가서는 성취도가 급격한 상승을 보입니다. 그러나 몰락도는 낮으나 서서히 증가합니다. 인계점에 가서는 급격한 하락을 보입니다. 몰락도는 반비례하여 급격한 상승 현상을 보입니다. 현재는 파국을 맞으며 몰락도는 최고점에 달합니다. 결국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맙니다. 성공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고 힘이 커질수록 더욱 격전해지는 것. 이것이 십상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시대 고수의 데이터 해석법입니다. 권력을 지르는 욕망이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을 걷어버린 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가진 가장 큰 비극적인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몰락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악수였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진의 판단 착오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내부 자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외부 동력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설계상의 결함이었습니다. 십상시 제거를 위한 외부 세력 동탁을 부른 것은 곪은 고름을 짜내려다가 더 큰 부스럼을 확산시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상시의 난에서 나타나는 핵심 구조는 조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외부의 거대 무력을 불러들여 파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조직이나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 경영진이 파벌로 나뉘어 싸우는 동안 외부 자본 세력이 취약해진 틈을 타 기업을 장악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상황입니다. 내부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외부 여론이나 외국 자본 혹은 극단적 외부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국 조직의 자율성을 잃고 외부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금슬좋던 자네가 계획의 불안한 경제적 상속 요인에 인해 의리를 잃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내부의 신뢰를 유지하기보다 외부의 경제적 보상에 눈이 멀어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다가 결국은 법적 다툼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소중한 자산조차 사법 비용 등으로 허비되는 비극적 결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 나라의 몰락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갈등의 파이를 키우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진이 독단적으로 군벌을 불러들인 것은 숙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독점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합의제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등이 폭발하기 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하태후가 하진의 강경책을 제동하려 했던 것처럼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십상시와 외척은 황실의 안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잇고 권력 독점이라는 사익에 매몰되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지가 더 큰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과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쉽고 강력해 보이는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동탁이 황실을 장악했듯 외부의 개입은 반드시 조직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나라 말기의 혼란은 황실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한 악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제의 정회를 받은 황관 세력은 매관 매직과 부패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진을 암살함으로써 자신들의 몰락은 물론 군벌시대가 시작되는 서막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황제의 직속 무력을 통제하던 자로 하진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하진에게 제거당하며 하진의 권력 독주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척 세력으로서 황관을 척결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외부 군벌을 조정으로 불러들인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는 결국 제국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삼국지의 이 비극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조직 갈등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내부 파벌 간의 다툼이 격화될 때 방어책으로 외부 자본이나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기업의 주도권을 외부로 이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외부의 극단적 영향력에 의존하게 되면 조직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금슬 줬던 가족이 경제적 가치를 두고 의리를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내부에서 대화로 풀지 못하고 외부의 강력에 의존하게 되면 소중한 관계와 자산이 모두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권력의 맹목적인 추구보다는 공동체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진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전 하태후의 신중론과 같이 속도를 조절하고 수구이를 권장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별 구성원의 사익보다 조직의 존속이 더 큰 가치임을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힘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이는 대개 조직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므로 의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십상시의 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욕망이 보호막을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진과 십상시 모두 스스로를 지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국의 문을 외부 군벌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가족이나 조직에서 경제적 이득이나 권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대적 투쟁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나눔과 조화를 우선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비극을 막는 최고의 방어 기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 일상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할 당신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으신지요? 인생공학도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당신의 성공적 삶의 설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